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외딴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는데, 그 마을 가장 구석진 곳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노파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명월 할멈이라고 불렀습니다. 명월 할멈은 이 근방에서 가장 솜씨가 좋은 산파로 유명해서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의뢰쌀이며 옷감을 싸들고 그녀를 찾아가 허리를 굽히곤 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치면 거꾸로선 아이도 제자리를 찾고 숨이 넘어가는 산모도 다시 기운을 차린다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기이한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아이의 탯줄을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가 평범한 가위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남들이 흔히 쓰는 매끄러운 가위나 날카로운 칼 대신 어디서 주워왔는지 알 수 없는 시뻘건 녹잇은 무쇠 칼을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칼은 겉보기에 너무나 흉측하고 더러워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기겁을 하며 물러서기 일쑤였습니다. 칼날은 이가 다 빠져 톱처럼 울퉁불퉁했고, 손잡이는 썩은 나무처럼 검게 변해 있었으며, 칼몸 전체에는 붉은 녹이 마치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덕지덕지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안악들은 산파가 그 흉물스러운 칼을 꺼낼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했지만, 명월 할멈은 고집스럽게 그 칼만을 고수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나는 신성한 순간에 가장 깨끗하고 정갈한 도구를 써야 한다는 세상의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녹슨 칼을 묵묵히 꺼내들곤 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더러운 칼로 탯줄을 잘라도 아이들이 덧나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월 할멈의 칼에 대해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그 칼이 옛날 망나니가 쓰던 것이라는 말도 있었고, 무당이 구슬할 때 쓰던 신칼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동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속닥거리곤 했습니다. 그 할멈 눈빛을 봤어? 아이를 받을 때 보면 눈동자가 꼭 짐승처럼 번들거려. 그리고 그 칼 말이야, 밤에 보면 녹슨 게 아니라 진짜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누군가 이렇게 말을 꺼내면 다른 사람들은 몸을 부르르 떨며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이를 낳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은 다시 명월 할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만큼 확실하게 산모와 아이를 살려내는 산파는 이 산골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월 할멈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다 알면서도 그저 묵묵히 자신의 낡은 칼을 헝겊에 싸서 허리춤에 찰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방 아랫목에 앉아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그 녹슨 칼을 꺼내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칼이라면 숫돌에 갈아 날을 세우겠지만, 그녀는 칼을 가는 대신 짐승의 기름을 먹인 천으로 칼날을 조심스럽게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기름을 먹은 녹슨 쇠붙이에서는 비릿하면서도 묘하게 달큰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자식을 어루만지듯 칼등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오늘 밤에는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북소리처럼 낮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산골 마을을 깨웠습니다. 명월 할멈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는데 그 소리는 단순한 마을 사람들의 행차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발소리와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비단,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깊은 산골에 이토록 거창한 행렬이 들어온다는 것은 필시 관아의 높은 분이나 도성의 귀한 집안에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명월 할멈의 오두막문 밖에서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여기가 그 용하다는 산파의 집이 맞소? 문을 열고 나가보니 횃불을 든 하인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붉은 가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마 옆에는 관복을 입은 중년의 사내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내는 명월 할멈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고개를 숙이며 사정했습니다. 내일이 급하게 청을 들여 죄송하오. 나는 도성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지금 산 너머 별채에 계신 마님께서 난산을 겪고 계시오. 의원들이 다녀갔지만 모두 고개를 저으며 포기했소. 소문에 듣자 하니 노파의 솜씨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여 이리 급히 모시러 왔으니 부디 거절하지 말고 함께 가주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명월 할멈은 선뜻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사내의 뒤에 있는 가마를 응시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저 화려한 가마로 보이겠지만 명월 할멈의 눈에는 가마 지붕 위로 검푸른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기운이자 동시에 보통의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사악한 욕이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주름진 손으로 허리춤에 차고 있던 녹슨 칼을 지그시 눌러보았습니다. 칼이 옷감 너머로 차갑게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칼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오늘 밤 자신이 마주해야 할 것이 단순한 난산이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겠습니다. 허나 내 조건이 하나 있어. 사내는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만 하시오. 천금이라도 드리리다. 명월 할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다만 내가 산실에 들어가면 아이가 태어나 탯줄을 자르고 씻길 때까지 그 누구도 문을 열거나 내 일에 참견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나으리라 할지라도 말이오. 만약 이를 어기면 산모와 아이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어. 그녀의 어조는 단호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지금 상황이 워낙 위급했기에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알겠소. 네, 약조하리다. 그저 마님과 아이만 무사히 살려주시오. 약속을 받은 명월 할멈은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챙긴 것은 몇 장의 깨끗한 광목천과 마른 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녹슨 칼뿐이었습니다. 보찜을 메고 방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촌구석의 늙은 산파라기보다는 마치 전장으로 떠나는 늙은 장수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가마에 오르자 4명의 건장한 가마꾼들이 가마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가마꾼들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둥근 달이 구름에 가려져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가마의 작은 창으로 그 달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밤 피를 보게 되겠구나. 행렬은 바람처럼 빠르게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가마꾼들의 발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는데 거친 산길을 달리면서도 가마 안은 물 한 그릇 엎지르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명월 할멈은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가마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숲속의 짐승들도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마 밖에서 들려오는 가마꾼들의 숨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가파른 산길을 오를 때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마땅한데 밖은 그저 발자국 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보찜 속에 칼을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칼자루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며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부른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거나 혹은 이미 사람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들에게 홀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행렬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기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이런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기이한 것은 집 전체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집 안에는 수많은 등불이 켜져 있었지만 따뜻한 느낌은 전혀 없었고 마치 무덤 속의 도깨비불처럼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가마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집 안가득히 고여있던 비릿한 향기가 명월 할멈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피냄새와 썩은 꽃향기가 뒤섞인 듯한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명월 할멈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하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얼굴은 밀랍인형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늙은 상궁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명월 할멈을 맞이했습니다. 상궁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매는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네. 마님께서 지금 위중하시니 딴청 피우지 말고 곧장 산실로 드시게. 상궁의 목소리는 쌀쌀맞기 그지없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대꾸 없이 상궁의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명월 할멈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온도를 댔을 터인데도 발바닥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복도 끝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별채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와야 할 텐데 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상궁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비단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고 그 뒤로 희미하게 누워있는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의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녀들은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명월 할멈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누워있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인 귀비였습니다. 귀비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명월 할멈은 그 찰나의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산통을 겪는 산모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와도 같았습니다. 명월 할멈은 짐을 풀고 자리에 앉아 산모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산모의 배에 손을 얹었는데 그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에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뗄 뻔했습니다. 보통의 태동은 아이가 발을 차거나 몸을 뒤척이는 느낌이어야 하는데 이 뱃속의 존재는 마치 손바닥을 통해 명월 할멈의 기운을 빨아들이려는 듯 끈적하게 달라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백가죽 너머로 느껴지는 온도는 사람의 체온이라기보다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명월 할멈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마님, 아이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듯합니다. 힘을 아끼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귀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서 아이를 꺼내주시오. 내 뱃속이 찢어질 것만 같소. 상궁이 다급하게 다가와 금으로 만든 가위와 비단 수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준비한 물건들이네. 궁에서 가져온 귀한 것이니 이것을 쓰게. 번쩍이는 금가위는 한눈에 봐도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월 할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의 보찜에서 검은 천에 쌓인 녹슨 칼을 꺼냈습니다. 아니, 지금 제정신인가? 감히 그 더러운 쇠붙이를 마님의 몸에 대겠다는 건가? 상궁이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하녀들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명월 할멈의 칼을 노려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그러나 명월 할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이 칼이 아니면 아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저를 돌려보내시지요. 명월 할멈의 단호한 태도에 상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산파를 내치면 산모와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기에 상궁은 분을 사기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 더러운 칼 때문에 마니 목체에 흠이라도 생긴다면 네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상궁의 협박에도 명월 할멈은 묵묵히 칼을 어루만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화려한 금가위나 비단은 다가올 재앙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수많은 세월 동안 피와 염원을 머금은 이 녹슨 칼만이 오늘 밤 태어날 존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칼을 산모의 머리맡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요동치던 산모의 배가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마치 칼의 기운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밤은 점점 더 깊어갔고 밖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월 할멈은 산모의 맥을 짚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맥박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는데 때로는 너무 빨라서 셀 수 없다가도 때로는 아예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맥이 아니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 그녀는 산모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마님,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주도권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귀비는 몽롱한 눈으로 명월 할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이미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방 안의 촛불이 거세게 일렁였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촛불은 마치 춤을 추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산모의 비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크고 끔찍한 비명이었습니다. 아, 나온다. 나오려고 해. 긁고 있어. 뱃속을 긁고 있어. 귀비는 자신의 배를 부여잡고 몸부림쳤습니다. 보통 산모는 아이가 나온다고 하지 긁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명월 할멈은 직감적으로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상궁과 하녀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모두 물러서시오. 지금부터 내가 아이를 받을 테니 누구도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녀의 기세에 눌린 사람들은 엉겁결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명월 할멈은 산모의 다리 사이로 자리를 잡고 녹슨 칼을 손에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나왔지만 칼자루를 쥔 악력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힘을 주십시오. 한 번에 쏟아내야 합니다. 명월 할멈의 외침에 귀비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 소리는 인간의 것이라기보다는 짐승의 포효에 가까웠습니다. 산모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내 아이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른의 머리카락처럼 길고 뻣뻣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명월 할멈의 등골로 서늘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이가 서서히 밖으로 나오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등잔불에 기름 타는 냄새 대신 비비린내가 진동을 했고 어디선가 키 하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상궁과 하녀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의원들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오직 명월 할멈만이 두 눈을 부릅뜨고 아이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핏기 하나 없이 청백했고 손톱과 발톱은 이미 날카롭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원한과 저주를 품고 누군가의 살을 찢고 태어난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뜨고 명월 할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칠흑처럼 검었고 흰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명월 할멈은 아이를 안은 채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녹슨 칼이 미세하게 웅웅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칼은 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사악한 존재의 숨통을 끊어놓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탯줄을 자르기 위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탯줄이 아니라 아이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탯줄을 자르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명월 할멈의 마음속엔 이미 다른 결단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두면 이 집안은 물론이고 산 아래 마을까지 피바다가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산파로 살며 수천 명의 생명을 받아냈지만 오늘 밤은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라 거두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쳐서 쓰러진 줄 알았던 귀비가 상체를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은 뒤집혀 있었고 입에서는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귀비의 목소리는 산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굵고 탁한 남자의 목소리와 찢어지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렸습니다. 명월 할멈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귀비는 침상에서 기어나와 네 발로 짐승처럼 명월 할멈을 향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상궁과 하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방 밖으로 달아났고 방 안에는 이제 명월 할멈과 귀신 들린 산모 그리고 품에 안긴 괴이한 아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명월 할멈은 녹슨 칼을 고쳐쥐며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오늘 밤은 몹시 길고 험난한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명월 할멈이 칼을 고쳐 쥐고 방어 태세를 취하자 짐승처럼 달려들 것 같던 귀비는 갑자기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침상 위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슬퍼런 살기를 내뿜던 것과는 달리 귀비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고 거친 숨소리조차 잦아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평온함이 아닌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명월 할멈은 긴장을 풀지 않은 채 천천히 다가가 산모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습니다. 숨결은 미약하게나마 붙어 있었으나 살갗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맥박은 뱀이 기어가듯 느릿하고 음습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산후의 탈진이 아니라 마치 영혼이 잠시 몸을 비운 껍데기만 남은 상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혀를 차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도망친 상궁과 하녀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여전히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명월 할멈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한 눈동자는 촛불을 받아 기이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명월 몸은 서둘러 아이를 거친 광목천으로 감쌌는데 아이의 피부에 닿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느낌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보통 아기의 살결은 부드럽고 따뜻해야 마땅하거늘 이 아이의 살결은 마치 물에 젖은 가죽처럼 축축하고 질긴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몸에서는 젖비린내가 아닌 오래된 무덤 속에서나 맡을 법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왔습니다. 명월 할멈은 이 아이가 평범한 인간의 자식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산파로서의 본능과 책임감 때문에 함부로 내치지 못하고 품에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허리춤에 꽂힌 녹슨 칼만이 웅웅거리며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산실 밖으로 혼비백산하여 달아난 상궁과 하녀들은 별채의 마당 구석에 모여 서로의 몸을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은 더욱 거세져 마당의 나무들을 요란하게 흔들어댔고 그 그림자들은 마치 귀신이 춤을 추는 형상처럼 담벼락에 어른거렸습니다. 상궁은 채통을 지키려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하녀들을 다그쳤습니다. 조용히들 하거라. 마님께서 산꽃 때문에 잠시 헛것을 보신 게야.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경을 칠 줄 알아라. 하지만 상궁의 얼굴 또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기에 그 말에는 아무런 위험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하녀 중 하나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님, 보셨잖습니까? 마님의 눈이, 그리고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 집의 시인 아퀴가 나온 것입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던 늙은 청지기가 천천히 허리를 펴며 그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별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그는 최노인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는 말수가 적어 벙어리인 줄 아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최노인은 곰방대를 입에 문 채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근심 어린 눈빛을 보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지. 이 집터가 어떤 곳인데. 기어이 사달이 나고야 마는구려.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굴러가듯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상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 집터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단 말인가? 최 노인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달은 구름 뒤로 완전히 숨어버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곰방대를 털며 옛날 이야기를 하듯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이곳은 본래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아주 먼 옛날 영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은 왕족들의 시신을 몰래 묻었던 곳이지요. 그들의 원혼이 서려 있어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던 땅에 기어코 건물을 올리고 별채를 지었으니 탈이 안 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하녀들은 비명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최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곳에서 아이를 낳던 아씨가 계셨는데 그때도 오늘처럼 부엉이가 밤새 울어댔지요. 결국 그 아씨와 아이는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병 때문이라 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날 밤 검은 그림자가 산실로 스며드는 것을요. 최 노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포의 실체를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럼 마님도 돌아가시는 건가? 우린 이제 다 죽은 목숨이야.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처음에는 단순히 산모의 이상 증세로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집안 전체를 뒤흔드는 저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하인은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어 대문 쪽을 기웃거렸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이 집 안에 가두어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산실 쪽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멈추고 산실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던 불빛이 불안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산파 혼자 그 끔찍한 것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생각에 밖의 사람들은 안도감보다는 죄책감과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시 산실 안으로 돌아와 명월 할멈은 바닥에 떨어진 대야를 주워 올렸습니다. 아까의 소리는 귀비가 몸을 뒤척이다가 발로 대야를 찬 소리였습니다. 귀비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지만 그녀의 손톱이 침상볼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륵, 그륵 하는 소리가 쥐가 벽을 긁는 소리처럼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명월 할멈은 품에 안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명월 할멈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 악력이 어른 못지않게 강했습니다. 명월 할멈이 억지로 손을 떼어내려 하자 아이는 입을 벌려 소리 없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잇몸 사이로 희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돋아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갓난아이의 유치가 아니라 짐승의 송곳니와 흡사했습니다. 명월 할멈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평생 수천의 아이를 받았지만 이런 흉물은 처음 보는구나. 내 애놈은 대체 어디서 온 잡귀냐. 그녀는 아이를 잠시 바닥에 깔아둔 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팔다리를 기이하게 꺾으며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기어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눈앞의 존재는 인간의 상식을 비웃듯 산모가 누워있는 침상 쪽으로 잽싸게 몸을 놀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미의 젖을 찾는 새끼라기보다는 숙주를 찾아가는 기생충의 움직임처럼 징그럽고 재빨랐습니다. 명월 할멈은 급히 녹슨 칼을 집어들고 아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칼날을 들이대자 아이는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월 할멈은 이 기이한 상황 속에서 문득 옛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에게 산파의 업을 물려준 스승은 임종 직전에 명월의 손을 잡고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명월아, 명심하거라. 산파는 생명을 받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잘못된 문을 열고 나온 것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문지기이기도 하다. 만약 피냄새 대신 흙냄새가 나는 아이를 만나거든 절대 망설이지 말고 그 줄을 끊어버려야 한다.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 명월 할멈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된 문을 열고 나온 존재였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진 틈을 타 원한을 품은 악귀가 태아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침상에 누워있던 귀비가 다시금 기괴한 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파. 배가 고파. 그녀의 목소리는 굶주린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귀비는 눈도 뜨지 않은 채 손을 허공으로 휘저으며 무언가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는 곳마다 비단 이불이 찢겨나갔고 나무 기둥에는 깊은 손톱 자국이 패였습니다. 명월 할멈은 귀비가 찾는 것이 밥이나 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생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따뜻한 피와 기운을 갈구하는 탐욕스러운 욕망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닥에 있던 아이도 어미의 부름에 화답하듯 키히 웃으며 명월 할멈의 발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재빨리 발을 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월 할멈은 주머니에서 마른 쑥을 한 줌 꺼내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매캐한 쑥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쑥 타는 연기는 예로부터 잡귀를 쫓는 힘이 있다고 전해지지만 이 강력한 요기 앞에서는 그저 잠시 시야를 가리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명월 할멈에겐 그 찰나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틈을 타 칼끝으로 방바닥에 결계 같은 선을 그었습니다. 쇠가 돌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에 아이는 괴로워하며 귀를 막는 심협을 했습니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방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명월 할멈의 호통 소리가 방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밖에서 엿듣고 있던 상궁과 하녀들은 명월 할멈의 호통 소리에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기에 상상 속의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최 노인만이 묵묵히 산실문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멈,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하지만 저 칼 하나로 이 집안의 묵은 원한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밤은 깊어 자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음기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인 가운데 별채의 산실만이 이승과 저승의 전쟁터가 되어 붉은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땀으로 젖은 손잡이를 더욱 꽉 쥐며 다가올 더 큰 파도를 대비해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산모와 아이, 둘 중 진짜적인 누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방문이 덜컹거리더니 문틈 사이로 시퍼런 안개가 스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밖의 날씨와는 상관없는 집안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였습니다. 명월 할멈은 그 냉기가 귀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그 냉기는 아이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입을 쩍 벌리고 마치 연기를 토해내듯 검푸른 기운을 뱉어내고 있었고 그 기운은 서서히 침상 위의 귀비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탯줄이 잘린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탯줄을 어미에게 연결하려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명월 할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어미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미와 아이가 하나의 악한 뿌리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힘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마저 저 사악한 기운에 삼켜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제압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을 싸움이었습니다. 이 방 안에 모든 부정함을 정화하지 않으면 날이 밝기 전에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 뻔했습니다. 명월 할멈은 녹슨 칼을 자신의 손바닥에 그어 붉은 피를 칼날에 묻혔습니다. 내 피로 너희의 부정을 씻어내리라. 그녀의 비장한 목소리와 함께 칼날이 붉게 번뜩였고 그 모습을 본 아이의 얼굴이 일순간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길게 이어지며 불길한 밤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명월 할멈의 손바닥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녹슨 칼날에 닿자 흉물스럽기만 하던 무쇠칼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래된 녹슨 자국들 사이로 피가 스며들며 칼은 둔탁하지만 분명한 붉은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것은 대장간의 뜨거운 불빛과는 다른 마치 저승의 강물이 흐르는 듯한 서늘하고도 기이한 광채였습니다. 칼이 반응하자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검푸른 안개가 흠칫 놀란 듯 뒤로 물러났고
바닥을 기어다니던 아이 또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침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명월 할멈은 피가 흐르는 손을 꽉 쥐어 지혈을 하며 그 통증을 통해 흐트러지려는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는 단순한 미끼가 아니라 이 칼에 깃든 파사, 포세의 힘을 깨우는 재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침상 아래로 숨어든 아이는 잠시 조용했으나 곧이어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쥐가 나무를 갉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신경질적이고 급박한 소리였습니다. 명월 할멈은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근원을 쫓았습니다. 소리는 침상 다리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단순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침상의 다리를 갉아 무너뜨리려 하거나 혹은 그 나무를 타고 어미에게로 다시 기어 올라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명월 할멈은 천천히 발을 옮기며 침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방바닥의 냉기가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듯 무거웠지만 그녀는 호랑이처럼 눈을 부릅뜨고 기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방 밖의 사람들까지 모두 죽는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때 침상 위에 누워있던 귀비의 몸이 다시금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발작이 아니었습니다. 귀비의 팔다리가 마치 거미처럼 꺾이며 허리가 활처럼 휘어 공중에 붕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아까의 짐승 소리가 아닌 알 수 없는 고대 언어 같은 웅얼거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월 할멈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주문임을 알았습니다.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어미의 입을 빌려 이 집안에 서린 원혼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탁해지며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족자들이 저절로 찢어지고 장식장에 놓인 도자기들이 덜덜 떨리며 서로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들이 방 안을 휘젓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상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뛰쳐나와 소리쳤습니다.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게야? 산파! 대답해보게. 마님은 무사하신가? 상궁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지만 명월 할멈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귀비의 몸 위로 검은 그림자가 덮쳐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자는 천장에 매달린 채 귀비를 내려다보고 있는 아이의 형상이었습니다. 언제 올라갔는지. 아이는 천장 드리보에 거꾸로 매달려 붉은 눈으로 명월 할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중력조차 거스르는 그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입을 찢어지게 벌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늙은 것이 제법이구나. 하지만 내년의 피 한 방울로는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명월 할멈은 아이가 말을 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미 이 존재는 갓난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녹슨 칼을 천장을 향해 겨누며 호통쳤습니다. 네, 이놈. 억울한 원한이 있다한데 산 사람의 몸을 빌려 해코지를 하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짓이다. 당장 그 몸에서 나오지 못할까? 그녀의 호통에 아이는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천장을 타고 방 안 전체로 메아리쳐 마치 수십 명의 아이가 동시에 웃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천륜? 크크크. 이 집안 놈들이 우리에게 한 짓은 천륜이더냐. 산채로 땅에 묻히고 굶어 죽고 맞아 죽은 우리의 원한을 네가 알기나 하느냐. 아이의 목소리에는 깊고 어두운 증오가 서려 있어 듣는 이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아이의 말에서 이 사태의 원인이 단순한 악귀의 장난이 아님을 짐작했습니다. 최 노인이 말했던 영모에 휘말려 죽은 왕족들의 시신이 묻힌 땅이라는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 아이는 그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원귀의 집합체였던 것입니다. 귀비가 하필 이 별체에서 아이를 낳으려 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산모의 피냄새와 태어나는 생명의 기운이 땅속에 잠들어 있던 원귀들을 깨웠고, 그들은 가장 약하고 침투하기 쉬운 갓난아이의 몸을 차지하여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생을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칼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 사이 밖에서는 최 노인이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안의 오래된 하인으로서 과거의 비극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 과거의 엇보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마님,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이 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그리 말씀드렸거늘. 최 노인의 통곡 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실안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천장의 아이가 반응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관 돌려 문 쪽을 바라보더니 아는 놈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하며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그 순간 문풍지가 북 찢어지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가 밖에 최 노인을 노리고 있음을 직감한 명월 할멈은 다급하게 몸을 날렸습니다. 명월 할멈은 찢어진 문틈을 몸으로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밖에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네 상대는 나다. 그녀가 칼을 휘두르자 아이가 뿜어내던 검은 기운이 잠시 흩어졌습니다. 그 틈을 타 명월 할멈은 주머니에서 붉은 팥과 소금을 꺼내 문과 창문 쪽에 뿌렸습니다. 타닥, 타닥하며 팥이 튀는 소리가 났고 보이지 않는 결계가 쳐지며 아이의 기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이는 사냥감을 놓친 맹수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감히 늙은 무당 따위가 내 앞길을 막아? 아이는 천장에서 뚝 떨어져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네 발로 착지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짐승이었습니다. 이제 아이와 명월 할멈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등잔불은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구석의 그림자들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명월 할멈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을 찌르는 와중에도 시선을 아이에게 고정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명월 할멈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아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등 뒤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마치 날개처럼 혹은 여러 개의 팔처럼 너울거렸습니다. 그것은 아이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원혼이 뒤에 엎여 있음을 보여주는 형상이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칼 하나로 저 수많은 원혼을 당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 침상에 있던 귀비가 괴성을 지르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흰자위만 번득이고 있었고 손에는 어느새 산실 구석에 놓여있던 무거운 촛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귀비는 아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명월 할멈의 등 뒤를 노리고 다가왔습니다. 아이와 어미가 협공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는 귀태, 뒤에는 귀신 들린 어미. 명월 할멈은 포위되었습니다. 그녀는 곁눈질로 귀비의 움직임을 살피며 동시에 아이의 도약을 경계했습니다. 이런 비겁한 놈들 같으니라고 명월 할멈은 욕설을 내뱉으며 몸을 비틀어 옆으로 굴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귀비가 내리친 촛대가 명월 할멈이 서 있던 자리를 강타해 바닥을 부수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구르면서 칼을 휘둘러 아이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나! 하는 소리와 함께 칼끝이 아이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검은 피가 한 방울 튀어올랐는데 그 피가 바닥에 닿자마자 연기를 내며 타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감싸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프다. 아파! 죽여버릴 거야! 아이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그 비명에 귀비 역시 반응하여 더욱 광폭하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병풍이 넘어지고 이불이 찢겨 날리고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명월 할멈은 흩어진 도자기 조각을 밟지 않으려 조심하며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밖의 상황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비명 소리에 상궁과 하녀들은 기절초풍할 지경이었습니다. 일부 하녀들은 이미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졌고 상궁은 덜덜 떨며 대문 쪽으로 기어 도망치려 했으나 대문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낫을 들고 산실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멈, 내가 도울 일이 있어? 문을 부수고 들어갈까요? 최 노인의 외침에 명월 할멈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절대로 문을 열면 안 돼요. 문을 여는 순간 안에 있는 요물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갈 것이오. 내가 해결할 때까지 누구도 들어오지 마시오.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최 노인은 낫을 든 손을 떨구며 멈춰 섰습니다. 명월 할멈은 다시 방 안의 적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는 상처 입은 뺨을 헐트며 더욱 사악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와 귀비를 연결하고 있는 고리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귀비와 아이 사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이었지만 명월 할멈의 눈에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이의 배꼽에서부터 탯줄처럼 이어진 검붉은 실이 귀비의 아랫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탯줄은 잘렸지만 영적인 탯줄은 여전히 이어져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저것을 통해 아이는 어미의 생명력을 빨아먹고 어미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이구나. 저 끈을 잘라야 한다. 명월 할멈은 목표를 확실히 정했습니다. 하지만 저 끈을 자르려면 아이와 귀비 사이를 파고들어야 했고 그것은 두 괴물 사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녹슨 칼에게 속삭였습니다. 도와다오. 내 목숨을 줄 테니 저 질긴 악연을 끊을 힘을 다오. 그러자 칼이 윙윙거리며 대답하듯 진동했습니다. 칼의 녹슨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며 그 안에서 시퍼렇게 날선 본래의 칼날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녹 속에 숨겨져 있던 악을 베는 보검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기압을 넣으며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아이도 귀비도 아닌 그들 사이의 허공이었습니다. 아이는 명월 할멈이 자신을 공격하는 줄 알고 방어 자세를 취했고 귀비 또한 팔을 휘두르며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월 할멈은 그들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몸을 낮게 깔고 미끄러지듯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광석화와 같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찢었습니다. 챙 하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던 검붉은 실이 끊어지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이 끊어지자마자 아이와 귀비가 동시에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귀비는 마치 끈 떨어진 인형처럼 털썩 주저앉으며
격렬하게 기침을 토해냈고 입에서는 검은 핏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 역시 연결이 끊어지자 힘을 잃은 듯 비틀거리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결이 끊어진 아이는 이제 독자적으로 살 길을 찾기 위해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며 그 형체가 인간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뿔이 돋고 손톱이 길어지며 진짜 악귀의 본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변태하여 힘을 되찾기 전에 숨통을 끊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귀비와의 연결을 끊느라 명월 할멈 또한 기력을 많이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안 된다. 여기서 쓰러지면.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허벅지를 꼬집으며 버텼습니다. 방 안은 아이가 내뿜는 요기로 인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고 썩은 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밖의 사람들은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죽여 이 지옥 같은 밤이 지나가기만을 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귀비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시,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뻗어 명월 할멈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명월 할멈이 놀라 내려다보자 귀비는 쉰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죽여 주세요. 저것은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성애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싶은 절규였습니다. 귀비의 그 한마디가 명월 할멈에게 마지막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비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반드시 끝을 낼 것입니다. 명월 할멈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린 아이가 입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가구들이 공중에 떠올라 회오리치고 있었고 그 중심에 괴물이 있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녹슨 칼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찢어진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달빛을 등진 처형인과 같았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소리도 사라진 기묘한 정적 속에서 명월 할멈과 괴물은 서로를 노려보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인 축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조차 짖지 않는 공포의 밤. 산골짜기 외딴 별채에서 벌어지는 이 처절한 사투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명월 할멈의 칼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최후의 일격을 예고했고 괴물 또한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며 달려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아니면 모두가 파멸할지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명월 할멈이 머리 위로 치켜든 녹슨 칼은 이제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희망의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요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었지만 명월 할멈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괴물을 응시했습니다. 괴물로 변한 아이는 천장과 벽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며 명월 할멈의 빈틈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빠른지 눈으로 쫓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놈은 키이하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며 명월 할멈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려 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노파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명월 할멈은 눈이 아닌 기운으로 놈의 위치를 파악하며 칼끝을 미세하게 움직여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괴물이 벽을 박차고 명월 할멈의 정수리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기세는 바위라도 부술 듯 맹렬했습니다. 명월 할멈은 몸을 피하는 대신 칼을 들어올려 놈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캉 하는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고 명월 할멈의 발이 바닥으로 푹 꺼질 만큼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 팔을 타고 전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녹슨 칼이 놈의 손톱과 맞부딪히며 붉은 광채를 뿜어내자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이 칼에 서린 파사의 기운이 놈에게는 불덩이와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뒤로 물러난 괴물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이내 전략을 바꾸어 비열한 술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놈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방 안을 가득 메우더니 그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응애, 응애.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애처롭고 가녀린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려 칼을 쥔 손에 힘을 빠지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순간적으로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아이 받는 일로 살아온 그녀에게 아기의 울음소리는 본능적인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괴물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산파의 마음을 흔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월 할멈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림없다. 내 놈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 안에서 풍기는 썩은 내는 감출 수 없다. 그녀는 주머니에 남아있던 소금을 한 줌 쥐어 울음소리가 들리는 허공을 향해 뿌렸습니다. 소금이 흩어지자 거짓된 울음소리는 뚝 그치고 다시금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기가 거치며 드러난 괴물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환술이 통하지 않자 놈은 더욱 광분하여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집기들이 허공으로 떠올라 명월 할멈을 향해 날아들었고 그녀는 칼을 휘둘러 그것들을 쳐내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쓰러져 있던 귀비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귀비는 바닥에 떨어진 베개를 집어들고 괴물을 향해 던졌습니다. 물론 그것이 괴물에게 타격을 줄 수는 없었지만 놈의 시선을 돌리기엔 충분했습니다. 괴물이 짜증스러운 듯 고개를 돌려 귀비를 노려보는 찰나 귀비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어서 저것을 찔러라. 내 몸은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은 어미로서 그리고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자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귀비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괴물의 빈틈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명월 할멈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압을 내지르며 괴물의 가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칼은 산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를 보내는 배이기도 하다. 이제 그만 억울함을 내려놓고 가거라. 명월 할멈의 칼이 괴물의 심장 부근을 꿰뚫는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칼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살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깊은 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묵직하고 끈적한 느낌이었습니다. 괴물은 눈을 크게 뜨고 명월 할멈을 내려다보았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녹슨 칼이 놈의 몸을 관통하여 바닥에 꽂히며 놈을 꼼짝 못하게 결박했기 때문입니다. 칼이 꽂힌 자리에서부터 검은 균열이 괴물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괴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사람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파동과 같았습니다. 놈의 입과 눈, 그리고 상처 부위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녹슨 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칼은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방 안에 퍼져 있던 모든 사악한 기운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월 할멈은 칼자루를 놓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칼이 뜨겁게 달아올라 손바닥 살이 타는 냄새가 났지만 그녀는 이 업보를 끝내기 전에는 절대 손을 뗄 수 없다는 일념으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마침내 괴물의 형체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며 검은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방 안을 꽉 채우고 있던 무거운 압력이 일시에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 대신 훈훈한 온기가 다시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명월 할멈은 그제야 칼자루에서 손을 떼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칼자루 모양의 화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바닥에 꽂힌 녹슨 칼은 더 이상 붉은 빛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날 전체가 다시 시커먼 녹으로 뒤덮여 방금 전의 신비로운 힘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고물상의 고철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힘을 다 써버리고 다시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명월 할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귀비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귀비는 침상 난간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기력이 다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명월 할멈이 기어서 다가가 맥을 짚어보니 다행히 맥박은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요물에게 기를 많이 빼앗겨 쇠약해졌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님,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명월 할멈의 말에 귀비는 힘없이 눈을 뜨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우리를 살렸어. 귀비는 그 말을 끝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악몽 없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방 안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가구는 부서지고 벽지는 찢겨 나갔으며 바닥에는 검은재가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난장판 속에서도 묘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명월 할멈은 온매무새를 다듬고 굳게 닫혀있던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결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가 문고리를 잡고 활짝 열어젖히자 밤새 갇혀있던 탁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새벽에 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밖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상궁과 하녀들, 그리고 최노인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일제히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명월 할멈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찢어졌으며 얼굴에는 피와 검댕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명월 할멈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산모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 괴물이 튀어나오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면서 말입니다. 명월 할멈은 마당의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지친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마님께서는 무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집안을 갉아먹던 흉물은 이제 영영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의 입에서 아이고 하는 안도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상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펑펑 울기 시작했고 하녀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최노인은 낫을 내던지고 달려와 명월 할멈의 손을 잡으려다 그녀의 화상입은 손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보게, 손이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최노인의 물음에 명월 할멈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밀린 빨래를 좀 했을 뿐이요. 아주 지독하고 오래된 얼룩을 지우느라 애를 좀 먹었지. 그녀는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 산파 특유의
무뚝뚝함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명월 할멈은 상궁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님께서 많이 쇠약해지셨으니 당장 따뜻한 미음을 준비하고 방을 따뜻하게 데우시오. 그리고 방 안에 흩어진 저 검은 재들은 절대로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빗자루로 쓸어 담아 마당 한가운데서 태워버려야 하오. 쑥을 많이 넣어서 태워야 뒤탈이 없을 것이오. 상궁은 명월 할멈의 말이 곧 법이라도 되는 양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하녀들을 재촉했습니다. 못들 하느냐? 산파의 말씀대로 어서 움직이지 않고 하인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공포에 떨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금 생기가 도는 집안의 풍경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최노인은 명월 할멈을 위해 마루에 자리를 마련하고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떠다 주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물이 이토록 달콤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녹슨 칼을 챙겼습니다. 칼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왠지 모르게 이전보다 더 무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수많은 원혼을 품었으니 그 무게가 더해진 것은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릅니다. 명월 할멈은 챙겨온 천으로 칼을 정성스럽게 닦아 다시 허리춤에 꽂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칼은 도구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이자 업보였습니다. 방안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녀들이 빗자루로 바닥에 검은 가루를 쓸어낼 때마다 가루에서는 미세하게 비명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났지만 사람들은 명월 할멈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장작불이 피어오르고 검은 가루와 부서진 집기들이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그것은 악취가 아니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한 냄새였습니다. 불길은 밤새 이 집을 짓누르던 어둠을 태워버리듯 활활 타올랐고 그 열기는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마루에 앉아 그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귀태귀타는 사라졌지만 이 땅에 서린 원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일로 인해 가장 큰 도끼는 빠져나갔으니 당분간은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비가 살아남았으니 그녀의 정성이 이 집안의 기운을 서서히 바꿔나갈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렇고 말고 명월 할멈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곰방대를 꺼내 물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며 새벽 안개와 섞여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봉우리 너머로 붉은 기운이 스며들며 길고 길었던 밤의 끝을 알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수탉이 목청껏 우러젖히자 산속의 새들도 하나둘 잠에서 깨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들리던 부엉이 소리와 늑대 울음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평화로운 산골의 아침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별채의 기와 지붕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자 음산하게만 보이던 집도 제법 고즈넉하고 운치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상궁이 정성스럽게 끓인 미음을 들고 명월 할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시지요. 밤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궁의 태도는 처음에 명월 할멈을 무시하던 것과는 천지 차이로 공손해져 있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사양하지 않고 미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주기 뱃속으로 들어가자 온몸에 훈훈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마님은 좀 어떠시오? 명월 할멈이 묻자 상궁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음을 몇 술 드시고 다시 잠드셨는데 얼굴색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명월 할멈은 고개를 끄덕이며 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짐을 챙겨든 명월 할멈은 최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 이만 가보겠소. 마님 깨시거든 몸조리 잘하시라 전해주시오. 최 노인은 깜짝 놀라며 붙잡았습니다. 아니, 벌써 가시려고요? 날이 좀 더 밝거든 가마를 대령할 테니 타고 가시죠. 사례금도 두둑이 챙겨드려야 하고요. 하지만 명월 할멈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가마는 탈 만큼 탔고 돈은 나중에 인편으로 보내주면 돼요. 내 발로 걸어 내려가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러오. 그녀는 고집스럽게 보찜을 메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해 보였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명월 할멈의 발걸음마다 낙엽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숲의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밤새 쌓였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허리춤에 찬 녹슨 칼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마치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월 할멈은 그 풍경을 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밤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또 하나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오니 아침 햇살이 비단결처럼 명월 할멈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밤새 그토록 사납게 몰아치던 바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고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만이 맑은 계곡, 물소리와 어우러져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명월 할멈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배부 깊숙한 곳까지 차오르는 숲의 청량한 공기가 지난밤 마셨던 탁한 요기와 피비린내를 말끔히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뒤를 돌아 산 중턱에 걸려있는 별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보니 그저 숲속에 안겨있는 평범한 기와집일 뿐. 그 안에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사투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오직 저 하늘의 구름만이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흉한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되었다. 명월 할멈은 나직이 중얼거리고는 다시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부지런한 농부들이 소를 몰고 논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굴뚝마다 하얀 아침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 평범하고도 소박한 풍경이 오늘따라 왜 그리도 눈물겹게 반가운지 명월 할멈은 새삼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냈던 이웃집 칠성어미가 명월 할멈을 발견하고는 반색하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밤새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안 그래도 어젯밤에 산 쪽에서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었는데 무서워서 혼났지 뭐예요. 칠성어미의 수다스러운 목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명월 할멈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아랫마을에 급한 산모가 있어 다녀오는 길일세. 산속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우니 천둥이라도 쳤나 보네. 그녀는 어젯밤의 끔찍한 진실을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약이 되는 법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명월 할멈은 마루에 보찜을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뼈마디가 쑤셔오고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쉴 틈도 없이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녹슨 칼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밝은 대낮에 보는 칼은 여전히 볼품없고 투박했습니다. 칼날 곳곳에 붉은 녹이 슬어있고 손잡이는 닳고 닳아 반질반질했습니다. 하지만 명월 할멈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복음보다도
믿음직하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맑은 물을 한 대야 떠왔습니다. 그리고 고운 천에 물을 적셔 칼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고생했다. 내 덕분에 귀한 생명을 살리고 몹쓸 것을 물리쳤구나. 그녀는 마치 손주를 씻기듯 칼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칼을 닦아낸 물은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칼에 녹이 묻어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밤 베어낸 사악한 기운의 찌꺼기들이 씻겨 나온 것이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그 더러운 물을 마당 구석, 볕이 가장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파묻었습니다. 흙과 태양의 양기가 남은 부정함을 완전히 정화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깨끗해진 칼을 다시 하얀 헝겊에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자 칼은 웅웅거리던 울음을 멈추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칼도, 명월 할멈도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 모처럼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더 이상 괴물도 귀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봄날, 꽃밭에서 나비가 춤추는 평화로운 풍경만이 펼쳐질 뿐이었습니다. 사흘 뒤,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성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수레가 명월 할멈의 오두막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수레에서는 비단 옷을 입은 하인들이 내려 쌀가마니와 비단, 그리고 금부치가 든 상자를 마루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별채의 주인인 대감마님이 보낸 사례품이었습니다. 하인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명월 할멈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편지 한 통을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귀비가 직접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께 올립니다. 덕분에 저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 흉한 집은 헐어버리고 저는 볕 좋은 남쪽으로 거처를 옮기려 합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편지를 읽은 명월 할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귀비가 그날의 충격을 딛고 일어섰다는 사실이 황금보다 더 값진 소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월 할멈의 마당에 쌓인 보물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아이를 받았길래 나라님도 부럽지 않을 상을 받았다나.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이 쏟아졌지만 명월 할멈은 그저 난산이라 고생 좀 했지 하며 허허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받은 쌀가마니를 풀어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쌀이 너무 많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것이 복을 나누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월 할멈의 넉넉한 인심에 감동하여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녹슨 칼을 쓰는 괴짜 산파라는 별명 뒤에는 마음씨 고운 활인, 할멈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어느 깊은 밤, 명월 할멈은 문풍지 우는 소리를 들으며 바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방 안은 훈훈했습니다. 그녀는 화로에 밤 몇 알을 구우며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스승에게 처음 이 녹슨 칼을 물려받았을 때는 무섭고 싫어서 몇 번이나 도망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보내며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것만이 세상을 구하는 것은 아님을, 때로는 가장 험하고 더러워 보이는 것이 가장 귀한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녹슨 칼은 여전히 장롱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칼이 다시 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큰 재앙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명월 할멈은 가끔 칼을 꺼내볼 때마다 칼날이 조금 더 맑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피가 아닌 사람을 살리려는 간절한 염원이 녹을 조금씩 닦아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눈을 감는 날, 이 칼도 녹을 모두 벗고 본래의 눈부신 눈빛을 되찾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명월 할멈은 이 칼과 함께 마을의 밤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남을 생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고요함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명월 할멈은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눈밭이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는 마치 흰 호랑이가 웅크리고 잠든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어둠 속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몰라 두려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사악함은 진실한 마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 속에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월 할멈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무명 이불에 서걱거리는 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그녀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은 참으로 달이 밝구나. 귀신들도 춤추기보다는 떡방 하나 굽고 싶은 밤이겠어. 그녀의 농담 섞인 중얼거림이 방 안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갓등잔의 불꽃이 가만히 사그라들며 방 안은 부드러운 어둠에 잠겼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월 할멈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맡, 장롱 속에 든 녹슨 칼도 주인의 편안한 잠을 지키려는 듯 묵직한 존재감을 내뿜으며 함께 잠들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명월 할멈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밤에 무서운 꿈을 꾸면 어머니들은 아이의 머리맡에서 명월 할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명월 할머니가 녹슨 칼을 들고 문 밖에서 지켜주고 계신단다. 그러니 나쁜 귀신은 얼씬도 못할 게야. 그러면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부적이 되어 이 산골 마을의 밤을 오래도록 지켜주었습니다. 별채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이름 모를 들꽃들만 무성하게 피어나 과거의 비극을 덮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바람이 부는 날이면 산속 어디선가 녹슨 쇠가 부딪히는 듯한 풍경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명월 할멈이 밤마시를 다니며 혹시 모를 위험을 경고해주는 소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의 소리니까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사랑으로 지키려는 마음은 그 어떤 저주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명월 할멈과 녹슨 칼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달님이 환하게 웃고 있고 별님들도 소근소근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오늘 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주무세요. 혹시라도 무서운 꿈이 찾아오려 하면 마음속으로 명월 할멈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낙지만 든든한 녹슨 칼이 번쩍이며 당신의 꿈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내려놓고 편안한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마시는 숨에 평온함이 들어오고 내쉬는 숨에 걱정이 나갑니다. 당신의 침소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환한 햇살이 당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